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 정재천 대표입니다. 오늘은 예배드리기 모델 그랜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모델은 그보다 하위 모델인 에센스 모델 기능을 다 포함합니다. 에센스 모델은 예배드릴 때 필요한 성경, 찬송, 교동문 등을 미리 예약을 했다가 해당 순서가 되면 그 순서에 맞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순간 자동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이 자동 만들어져서 프로젝터에 송출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한편 미리 예약하지 않았어도 성경이나 찬송 등은 언제든지 바로 자막화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랜저 모델은 그 에센스 기능에 더해서 예배 순서별로 화면을 만드는 기능이라든지 MR 반죽이 기능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순서별로 화면 만드는 기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파일을 보면 지금까지 예배 순서별로 만든 그 파일들이 쭉 목록에 나옵니다. 하나 샘플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예배 순서별로 어, 진행될 화면을 마치 파워포인트처럼 화면을 만든 것이죠. 때로는 운영할 때 표준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스탠다드 예배 순서를 하나 만들었다가 매번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순서 바뀐 것만 이렇게 바꿔서 쓰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새로 만든다는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 2부 예배다, 예배 순서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전체 편집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구성을 보면 맨 위에는 예배 순서 화면이 됩니다. 99개까지 예배 순서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는 10개 화면이 있고, 더 고단 걸 보려면 이제 다음 버튼, 이전 버튼 클릭을 해서 99개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요 밑에 이 부분은 화면 편집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화면에 대한 여기 편집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쪽 부분은 송출을 했을 때 프로젝터로 나간 화면을 내 모니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은 창입니다. 그러면 우선 배경을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어떤 그림을 가져와야 될 것인지. 그 예배 순서 화면이 슬라이드 PPT형이다, 또는 생중계형이다. 생중계형은 저희가 그랜저 라이브 모델이라는 것은 카메라 연결해서 생중계하면서 그 밑에 자막까지 내보낼 수 있는 모델을 그랜저 라이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랜저 모델은 이런 생중계 기능은 없고요. 슬라이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편집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 제공되는 각종 그림 자료들이 이렇게 분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구약의 여호수아와 관계되는 3장에 관계되는 자료를 보자. 그러면 여호수아 3장과 관계되는 성지, 성막, 또 지도 등 또 연대표들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구약 신약 1189장별로 관계된 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파워포인트와 같은 자막 화면을 내보내려면 이런 그림보다는 자막용 배경을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막 배경을 클릭을 해서 보면 약 400장 정도의 자막 배경용 그림이 이렇게 분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적합한 그림들, 또 위에 여백이 있는 그림,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십자가 절기별로 이렇게 400장을 유형별로 찾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서 위에 여백이 있는 자연 배경 그림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 여백이 있다는 건 위에 부분에 자막을 좀 넣기 좋게 이렇게 비워둔 공간이 있는 그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합한 그림 하나 선택을 해서 이걸 결정을 누르면 이것이 첫 번째 화면의 배경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 이어서 계속 이 화면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개 예배 순서가 머릿속에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순서는 찬양 순서다. 찬양 순서는 악보로 내보내고 싶다. 물론 에센스 모델에서 찬양을 들을 것을 이야기를 해놓으면 가사 배경으로도 이야기되고 악보로도 이야기되죠. 또 그걸 한편 악보로 계속해서 뭐 10곡, 20곡을 이어서 부른다 시리즈로. 그럴 때는 이렇게 순서별로 미리 쭉 만들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찬송가 똑같은 144장을 선택을 해서 순서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악보 4장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마 이게 1절, 2절, 3절, 4절이겠죠. 그래서 이거 이미지 이 중에 3개만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를 선택하려면 이미지 전체 선택을 하면 다 선택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 누르면 지금 4개 화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화면과 지금 4개 화면이 들어갔으니까 5개 화면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막 배경으로 또 하나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어, 광고하는 순서, 광고 자막을 하나 넣고 싶다. 그러면 혹시 뭐 경치하는 자연 배경 경치 중에서 골라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볼까요? 겨울에 고드름 있는 배경이네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결정을 누르면 이것이 6번째 순서로 이렇게 됩니다. 한편 검색어로도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무지개 그림이 있는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개 있는 배경을 골라볼 수도 있고요. 또는 예배 순서 중에 성막과 관계되는 걸 잠깐 순서에 띄워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이런 거를 진설병 또는 성막 내부의 모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거 하나 그림을 결정하면 이제 여섯 번째 순서로 잠깐 띄워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닫으면 한편 비전 메이커에서 제공한 거 이외에 사용자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도 다 배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전 유저 폴더 이걸 클릭을 해서 사용자 그림 중에서 적합한 그림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닫으면 지금까지 선택했던 그림 자료가 순서별로 쭉 목록에 보이죠. 첫 번째 이 배경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말이 나온 거는 그냥 안내하는 멘트입니다. 이것이 자막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 표시를 한 거고요. 이 표시 이제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됩니다. 지우고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화면에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이렇게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입력을 제가 했습니다. 그 제목 이 부분은 비전교회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하나의 화면이 완성된 거죠. 여기서 비전교회란 말을 이쪽 오른쪽으로 좀 빼고 글씨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럼 글씨 크기 32로 되어 있는데 42로 좀 넓히고 이렇게 올리고 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금만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 보시면 이 글꼴을 편집하는 창이 있습니다. 현재 줄 간격이 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80 정도 주겠다. 그러니까 좀 늘어났죠.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이런 편집창의 모습이 됩니다. 또 이 화면에 또 다른 그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삽입이라는 기능 버튼이 있는데 그림 삽입 누르면 좀 전에 그림을 찾도록 도와주는 분류 화면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클립 아트 그림 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뭐 예배 전에 이런 정의 뭐 이렇게 한번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림이 하나 클립 아트가 하나 삽입이 되었죠. 그 그림을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그림이 좀 작으니까 이 창이 또 하나 나오는 여기에 그림 이렇게 플러스로 하면 그림이 넓혀지죠. 또 높이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림을 또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완성하는 편집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거는 찬송가 144장이죠. 찬송가 144장 1절. 그래서 여기에 인용하는 이 부분은 주보에 보면 순서지 설명란이 있죠. 이번엔 성경 봉독 시간이다, 찬양 시간이다. 이것이 자막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찬양 순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게 무슨 순서인지 잘 모를 때 옆에 이거 찬송가 1장에 대한 이거 제가 잘못 집어넣었군요. 찬송가 1장이 이거가 요거죠. 두 번째 거. 두 번째가 찬송가 1장이고요. 첫 번째 순서는 뭐 예배 부름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제목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 진행자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따로 순서 목록을 여기서 넣는 기능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순서를 광고 시간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광고 시간. 광고 시간에 광고 문구를 가령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넣어보고요.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자목 저장을 넣어서 표시를 하고요. 글씨가 너무 크네요. 그죠? 너무 크면 글씨 크기가 아까 50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 40 정도로 해서 글씨 크기를 작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타이틀 자리는 요 위치인데 이거는 교회 제목, 교회 소식. 교회 소식 그 글꼴을 좀 더 크게 하고 롱크시를 좀 더 작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해서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제목이란 말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본문. 그래서 여기 같이 까맣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글꼴을 크기를 34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화면에 광고상을 다 내보내기가 만큼 양이 많을 경우에는 같은 동일한 화면 배경으로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명령을 입력시키는 거죠. 오늘은 짝수 교구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여기까지로 한 화면을 만들고 엔터 치고 슬래시 P 또 키보드 상의 P 자리가 한글로는 에 자리가 됩니다. 효과는 같습니다. 영어로 P를 바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여기도 또 만약에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슬래시 P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동일한 화면에 이것이 제1쪽, 이것이 제2쪽, 이 부분이 제3쪽 페이지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한 화면이 나가니까 너무 화면이 위로 있을 것 같으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고요. 네, 여기서 슬래시 L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좀 더 균형이 있어졌죠? 네. 줄 간격을 좀 더 넓게 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을요. 이걸 한 이 정도 넣어서 좀 넓게. 이렇게. 지금 겨울이면 이제 고드름 있는 배경 골라도 좋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항상 우리 예배 중에 자주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또 동영상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추가 등록해 가지고 사용할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등록을 했다가 등록된 파일을 클릭하면 그 파워포인트 뭐 동영상 이런 것이 바로 작동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도 쓸 수 있지만 아까 에센스 모델 설명드릴 때 이쪽에 자료 파일 예약하는 부분에도 PPT 이런 것이 이야기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로 쓰는 용도는 사용자가 어떻게 용도를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것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사용될 그 자료들이고 여기는 뭐 언제든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찬양,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준비된 화면이 프로젝터로 송출되기 시작. 그럼 내 모니터에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화면이 대기 화면 또는 편집창으로 내려와서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송출 버튼 누르면 다시 대기 중에 있는 이것이 송출이 되고 그 다음 2절 부분이 편집창에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송출 버튼 누르면 똑같이 2절 나가고 3절이 대기 중이고요. 한편 프로젝터 화면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144장 2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내 모니터로 오면 즉 조작하는 내 모니터 화면과 프로젝터로 나가는 화면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진행자는 지금 2절 이거가 화면에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에센스 모델 설명드릴 때 디스플레이 확장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상이 두 개가 붙여서 하나는 내 모니터, 또 하나 책상은 프로젝터로 나가는 화면 이렇게 구분되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움직여도 프로젝터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건너뛰고 싶은 걸 이제 클릭을 해서 편집장으로 내려놓고 아까 이 화면에는 같은 화면에 여러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쪼개놨었죠. 편집할 때. 그래서 송출 버튼 누르면 지금 첫 번째 쪼개나가고 그 다음 대기 자막이 여기 이제 보이고요. 또 이것이 송출되면 그 다음 대기 자막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쪽 화면이 나왔죠. 프로젝터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송출 버튼 그림 한 줄 남았네요. 한 줄이 이렇게 나가고 프로젝터에도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여러 쪽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설명문이 뭐 필요 없다는 자막을 지우고요. 예배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자막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진설병을 송출해서 성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순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성경 같은 거는 굳이 여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센스 모델 클릭을 하면 바로 성경이 바로 송출되고 찬송도 클릭을 해서 미리 예약된 성경을 다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배 순서별로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만드는 기능 모두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